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샛별형 차트로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정확하게는 샛별형 변형 샛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샛별형과 같은 힘의 방향이 하락이 먼저 나오고 매도세가 강력한 구간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힘의 방향이 중립이다. 그리고 나서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방향을 상승으로 돌리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잘 찾아야 되는데,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이 중립 구간부터 잘 찾아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렸었는데, 한 차례 이탈하면서 죽은 종목인가 싶었을 타이밍에 LNG선 열척 수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LNG선 그 아프로막스급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행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요 강력한 급락이 나오고 나서 횡보 구간일 때 이제는 여기서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6,9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락을 멈추고 위쪽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여기서 돌려서 7,6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변형 샛별형으로 해서 샛별형과 같은 힘의 방향을 갖추고 위쪽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조선주 계열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들으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철강, 조선 이쪽 이런 중국에서 치고 들어오는 분야들은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는 분야들, 이런 분야들은 썩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원래 한국도 지금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커진 게 일본에서 보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업황을 한국이 치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기술력이 안 되니까 단가 경쟁으로 좀 가고, 일본에서 이제 기술력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보고 가져왔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뺏어가려고 투자를 하면서 노리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이 과거에 한국이 일본 못 따라왔던 것처럼 중국이 아직 우리나라를 못 따라오긴 해요. 근데 단가 경쟁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선박 쪽에서는 한국이 좀 고전을 해요. 큰 차이가 없으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은 중국 쪽에서 나오는 기술력으로도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은 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LNG선처럼 이제 중요한 대형 선박이라던가 중요한 쪽은 이제 한국, 일본 이런 쪽으로 이제 몰리게 돼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기술이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좀 고급화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LNG선 수주가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좋은 거는 이번에 그 LNG선 올해 수주가 굉장히 많았죠. 오세아니아도 그렇고 버뮤다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수주를 잘 따오고 있어요. 이번에 아프로막스급도 싹쓸이를 해왔고, 그리고 그 아틱 프로젝트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아틱으로 가는 이제 쇠빙선 같은 경우, 쇠빙 LNG선 같은 경우가 일반 LNG선이 한 척당 약 1억 9천억 달러? 1억 9천만 달러, 죄송합니다. 하도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억이 붙어갖고 1억 9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쇠빙 LNG 같은 경우는 약 3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꽤 있죠. 적어도 이제 쇠빙 LNG선 쪽으로까지만 들어가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가적인 호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삼성중공업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게 설계 파트너사 쪽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자꾸 이제 기업 자체에서 처음에는 이제 부정하고 했었는데, 너네 파트너사지 했는데 부정하고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설계 파트너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그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 있잖아요. 야말 프로젝트 쇠빙선 들어갈 때 설계 파트너로 들어간 다음에 수주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그 아틱 쪽은 이제 수주를 받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으니까 요건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카타르랑 이제 뭐 나이지리아의 뭐 자바자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있고 모잠비크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단위로 있고 하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기술력이 최근에 이렇게 수주를 막 받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기대감은 당연히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득은 삼성중공업이 다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업황 정도는 간단하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선호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LNG선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호재 상황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보시고 저라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5년 10년 놓고 보는 이런 수준으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물음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더 조선 쪽에 더 파고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쪽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더 파고드시는 분들 의견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대신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중기적인 관점 정도 요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자꾸 아래쪽을 두들기죠. 그래서 저점에서 이렇게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900원 이탈했으니까 일단 제외는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샛별형 변형 종목에서 제외는 하겠다.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6,900원 이탈했으니까 이 종목을 이후간에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저점 매수, 그쵸? 저점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도 뭐 녹록치 않고 오늘만 해도 그 코스피가 1.5% 정도 밀리고 있고 코스닥이 거의 3%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황이 그렇게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 뭐 해결된 거 없고 지금 자꾸 관세 전쟁 더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자꾸 우리나라 길들이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악재들이 있어도 그나마 수급적으로 호재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나게 막 다 집어던지거나 뭐 한 1조 가까이 집어던진다거나 5천억 이상 1조 이렇게 집어던진다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물 매수를 좀 아까 볼 때까지만 해도 10,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은 수급적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뭐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한 13,000원 계약 수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있어도 9월 만기일까지는 뭐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제가 계속 9월 만기일까지는 한 번 정도 급반등을 노릴 가능성에 대해서 선물 매수로 볼 수 있다라고 이쪽으로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만 말씀드렸었는데 의심을 점점 뭐 갑자기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급격하게 매도하지 않는 이상 이 의심은 타당한 의심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의심이니까 악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심은 의심 정도까지만 해야 돼요. 너무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심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도 한 번 정도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칙이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수주권 말씀드리면서 6,900원을 만약에 회복하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구간이 오히려 트랩 구간이 될 수 있다. 이탈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을 시황 때문에 이탈을 해서 이 구간 내려간 부분이 오히려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구간이 될 수 있다. 6,900원 회복하면 그 다음에 7,600원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7,600원까지 회복되면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보면은 대형 수주가 나오고 나서 주말에 좋은 소식이 들린 다음에 월요일부터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죠. 거래량 실어줬고 그 다음날 7,600원을 바로 두들겨 버립니다.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회복할 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7,600원에서 매도 자리 한번 줬죠. 그리고 나서 신규 매수를 하겠다. 지금 로로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추세도 요 아래 구간이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 맞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관심 갖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혹은 나 지금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6,900원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는 여기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900원 유지한다고 하면. 그리고 좋은 거는 지금 21선이 위쪽 방향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죠. 제가 최근에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21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최근 한 달 평균 가격이라고 했어요. 21선을 돌파해 있는 21선 위쪽에 있는 종목들, 위에서 노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했고, 21선 꼬리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은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21선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 혹은 신규 진입하면 안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 혹은 관심만 갖고 나중에 21선이 넘어올 때 매매해야 되는 종목들은 요 아래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현재는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종목들 매매해야 된다.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7,400원이면은 저라면 이 구간에서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아니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원칙을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손실에 대한 이런 손절 있죠? 손절에 대한 원칙이 있을 거고,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 종목이 얼마 정도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기 말고 아주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이 종목을 저는 6,900원이 지지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7,400원 구간이면 아래쪽으로 500원 정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원칙은 기대 수익률이 이 손절률에 비해서 곱하기 2는 돼야 된다라고 했죠. 최소 2배는 돼야 돼. 그러면은 1,000원이 올라가는데 1,000원이 올라가면 7,400원, 1,500원, 8,400원까지 기대 최소한의 수익을 이상을 봐야 되는데 8,400원 이상이에요. 최소한. 이게 제 최소한입니다. 근데 저는 1차적인 저항으로 7,600원을 보고 있다. 그럼 플러스 200원에게 손실 보는 거에 비해서 수익 보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물론 7,6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종목은 700원 단위로, 주봉 차트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 종목은 700원 단위로 의미를 계속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실수했네. 자, 여기 구간부터 보실게요. 보면은 앞에 요 아래 6,200원 구간에서 계속 저점 매수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6,900원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도 꾸준히 의미를 두고 있는 구간이었죠. 6,900원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700원 위에 7,600원. 이게 우연이 아니었네요. 분명히 저는 이 주봉 차트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죠. 일봉 차트에서 이 음봉을 보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여기 상단이 7,600원입니다라고. 근데 이 7,600원을 이탈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거다. 급락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7,600원에 강력한 저항을 만들고 있다. 여기는 돌파 위쪽에 있을 때는 지지를 받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저항을 받죠. 7,600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7,60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그 다음에 플러스 700원이니까 8,3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아래로 500원이었고 위로 1,000원이면은 8,400원이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100원 모자라네요. 그래서 이거 조금 모자란데 차라리 다른 종목이 낫겠는데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7,6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8,300원까지 보고 들어갈 수는 있겠죠. 왜냐면 하단을 이제 7,600원으로 하단이 바뀌었으니까 6,900원이 아니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지지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8,300원을 돌파하면은 그 위에 700원 단위인 9,000원이 되겠죠. 뭐 기대감 갖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거 10,000원까지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분들 입장인 거고 저는 제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각자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거니까 10,000원 간다 이거는 저는 9,000원 돌파한 다음에 아직 뭐 7,600원도 돌파 못했는데 뭔 10,000원을 벌써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000원을 못 간다가 아니에요. 저라면은 7,600원 돌파하면 8,300원 그 다음 9,000원 정도까지만 우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9,000원을 돌파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10,000원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 관점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700원 단위로 본다. 하단은 6,900원 그 다음에 위에 7,600원 그 다음에 8,300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기술적으로도 간단히 봤고 기존에 왜 샛별형에서 이탈을 했을 때 매도 구간이라고 했고 왜 회복하면은 들어가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고 횡보한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여기를 넘어가줬어야 되는데 7,600을 넘어가줬어야 되는데 6,9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 정도는 정리해주는 구간이고 대신 6,900원 회복될 때 매수하면은 7,600원까지 볼 수 있다. 요거는 그대로 해당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7,600원 회복해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6,900원 혹은 7,100원 이하에서 이제 21선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7,000원을 넘어갔는데 이렇게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7,100원 이하에서 요런 구간을 준다. 요런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6,900원, 7,100원 사이 저점은 이 구간에서 볼 것 같고요. 6,900원 전후 이렇게 볼 것 같고 21선 전후가 더 정확하겠네요. 21선 전후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매수했을 경우는 7,600원까지 1차 여기서 한번 정리 그 다음에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8,300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는 거 기본적으로 간단한 업황 뭐 앞으로 남은 이제 수주 가능성 있는 삼성중공업이 다 싹쓸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리는 게 남아 있는 거고 그나마 이제 아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파트너사로 결정이 됐다면 과거 야말 프로젝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꾸 기술 이전해달라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근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기술 이전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수주는 받아야겠죠.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모잠비크라던가 카타르라던가 나이지리아의 뭐 자바자바라던가 이런 프로젝트들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추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밑으로도 내려올 수도 있고 한데 지지선을 잘 지키면은 뭐 돌파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선이랑 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갖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뭐 이런 부분 저점에서 이제 매수해서 이제 공략하는 부분 궁금하다. 나는 좀 알고 싶다. 좀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오프라인 강연에 있으니까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서울에서 있으니까 신청해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